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오바마 자신의 스타파워가 해리스에게 영향을 미치길 바라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글로벌 해운에 대한 후티 공격에 대한 타겟팅 데이터 제공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바마가 어떻게 자신의 스타 파워를 활용해 해리스의 대선 승리를 돕고 있는지, 또 해리스 캠페인이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 대통령 오바마가 흑인과 히스패닉 남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해리스를 돕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는 브루스 스프링스틴 같은 유명 인사들과 함께 유세에 나서며 해리스의 지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해리스를 멋진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돕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대선 캠페인에서 얻은 인기를 해리스에게도 전이시키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2008년과 2012년에 자신을 성공으로 이끈 연합을 해리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남성층이 해리스를 지지하는데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 드러나면서 오바마는 이들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애틀랜타에서의 집회에서도 그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트럼프를 독재자 흉내쟁이라고 언급하며 해리스를 위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했습니다. 해리스 캠페인은 트럼프와의 경쟁에서 과거 힐러리 클린턴이 겪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클린턴은 몇몇 주요주에서 충분히 공격적으로 캠페인을 펼치지 않아 패배를 겪었죠. 이를 교훈 삼아 해리스 캠페인은 위스콘신 등 주요 경합주에서 적극적으로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리스는 중산층과 노동자 가정을 대변하는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상징성보다는 실질적인 경제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바마가 2012년 미트 롬니와의 대결에서 사용한 전략과 유사한데요. 오바마 역시 당시 경제적 공약보다는 누가 국민을 위해 더 잘 싸울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바마는 최근 몇 주 동안 해리스와 함께 유세에 나서며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역시 이에 대해 반응하며 오바마를 비난했는데요. 이 두 사람 간의 경쟁은 과거 백악관 기자 만찬에서 오바마가 트럼프를 조롱한 이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는 흑인 남성들에게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며 그들이 해리스를 지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설적인 발언은 일부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불편함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오바마는 여전히 중요한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해리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이번 캠페인에서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셸 오바마 역시 해리스를 돕기 위해 유세에 나서며 흑인 유권자와 교회 지역 유권자들 사이에서 해리스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리스 캠페인에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오바마는 해리스의 대선 승리를 위해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직접 모금 활동에 참여하며 큰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서는 집회와 모금 활동은 해리스 캠페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의 영향력이 해리스의 대선 레이스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러시아가 후티 반군에게 글로벌 무역을 방해하는 표적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후티 반군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홍해에서 서방 선박을 공격했는데요. 이로 인해 중동 지역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세계 무역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초 예멘 후티 반군이 서방 선박을 공격할 때 위성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통해 후티 반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지원은 미국과 서방 질서를 약화시키기 위한 푸틴 대통령의 전략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미국이 지정한 테러 단체 중 하나이며 러시아는 이들과 손을 잡아 미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공격은 홍해에서 이루어졌으며 세계 무역의 중요한 경로인 바브 알만다브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들이 주요 타겟이었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해 세계 무역이 큰 혼란을 겪었고 선박들은 더 긴 경로를 우회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후티 반군의 공격에 맞서 국제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다국적 해군 연합을 통해 홍해 해상 운송을 보호하고 있으며 무인기와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한 조치도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약 10억 달러를 투입했고 더 나아가 P2 폭격기를 보내 후티 무기고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후티 반군에게 더 많은 군사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지원이 중동 지역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동에서 이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자원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 할 때 중동의 불안정이 미국의 자원을 소모하게 만들려는 전략인데요. 푸틴은 이러한 갈등 상황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은 지난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침공에 대한 항의로 홍해에서 공격을 시작했고 이후 수많은 선박을 공격하며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원유 운송량도 크게 줄어들었고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가 중동에서 후티 반군을 지원하며 미국의 주의를 분산시키고자 하는 전략은 푸틴의 글로벌 정치적 목표를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세계 무역이 불안정해졌고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에서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